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저는 논문 컨설팅 전문 기업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 통계 기초 중에서 유의성 검정과 T 검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적 변수, 지난 시간에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이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셨을 텐데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질적 변수에 해당되는 변수는 기술 통계 수준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양적 변수가 대부분 본 분석, 이제 연구 문제나 가설을 분석하는 할 때는 양적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양적 변수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분석이 모든 양적 변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에서 하게 되는 첫 번째 분석이 유의성 검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의성 검정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모든 데이터는 모집단 데이터가 아닌 표본 데이터입니다. 자, 모집단 데이터가 아니라 표본 데이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제일 궁금한 정보가 있죠. 어떤 정보가 있어요?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합니다. 그럼 후보의 지지율, 자, 대통령 후보가 2명이 있는데 2명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면, 자, 전수가 모집단인데요. 네. 우리가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볼 대상의 모집단은 누구냐면 투표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투표권자면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이 4천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후보의 지지율을 4천만 명에게 모두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냐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이 0.4, B 후보의 지지율이 0.45, B 후보의 지지율이 47. 자, 그러면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 B 후보가 높구나. 47%니까 더 높아서 네, 당선이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하죠. 100%. 그렇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무슨 말이냐? 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4천만 명 중에 3,000명이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숫자의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 전체의 정보인 것처럼 100% O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표본의 데이터의 정보를 모집단에 대한 정보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확률적인 정보로서의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의 확률의 개념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A 후보, B 후보의 지지율이 0.45, 0.47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0.45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지 않고요. 사실은 범위로 얘기를 해요. 네. 네. 이 범위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표본의 정보로 나온 이야기를 모집단의 정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성 검정을 실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는지 유의성 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각각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시겠지만, 표를 간단하게 보는 과정에서는 유의성 검정을 할 때는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만 명확하게 아셔도 표를 해석하는 유의성 검정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 확률은 뭐고 유의 수준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유의 수준의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0.05, 0.01, 0.001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엄격한 유의 수준의 기준을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유의 확률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 확률은 내가 모은 데이터의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모은 데이터의 유의 수준인 이 유의 확률은 t값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보통 유의 확률을 우리 통계표에서는 P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인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비교해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유의성을 검정하게 되는데, 유의 확률이, 다시 말하면 P가 유의 수준에 비해 더 클 때가 있고요.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서 더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유의 수준 0.05, 0.01, 0.001 기준은 세 가지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이 세 가지 기준하고 유의 확률을 비교해서 유의 확률이 더 클 때는 비유의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비교해서 유의 확률이 더 작으면 유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유의적이라고 하는 개념과 유의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분석 방법을 각각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유의적이라고 나오면 가설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유의적이라고 나올 때는 귀무가설이 채택되고 대립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T검정을 통해서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검정이 뭔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이 T검정, T테스트입니다. 자, 지금 예표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이 표가 무엇을 검정한 표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표 제목을 보면 성별에 따른 수분 섭취량의 차이입니다. 자, 성별에 따른 수분 섭취량의 차이는 여기 이 지금 표 안에 제목을 통해 볼 때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과 수분 섭취량입니다. 자, 그러면 성별은 어떤 변수이고 수분 섭취량은 어떤 변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전 강의에서 양적 변수, 질적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질적 변수는 그룹을 구별하기 위한 변수고 양적 변수는 계산을 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자, 질적 변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성적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양적 변수는 다른 말로 하면 정량적 변수라고 오타 있습니다. 정량적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은 정성적 변수이며 질적 변수입니다. 수분 섭취량은 얼마나 마셨는가의 양이라서 양적 변수입니다. 정량적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보고 싶었던 분석은 어떤 것이냐? 남성하고 여성이 마시는 수분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인데요. 자, T검정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바일 테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이 안에 T검정 안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놓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T검정의 독립변수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 집단 변수가 독립변수, 정성적 변수가 독립변수이고요. 종속 변수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수인 정량적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는 여기서 요 표에서 보면 성별이 독립변수이고요. 지금 요 예제에서는 종속 변수가 수분 섭취량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분석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자,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수분을 섭취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30명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 636리터 정도예요 라고 분석 결과가 계산이 됐고요. 여성 30명에 대해 수분 섭취량 얼마나 하십니까?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800리터 정도입니다 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볼 때 여성이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지 남성이 수분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여성이 단연 많이 섭취하죠. 자, 그러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면 자, 그러니까 평균만 나왔다고 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지 알지 몰라요. 네,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T-테스트라고 하는 검정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검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SPSS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을 계산해 주냐면 평균 표준 편차와 함께 T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T값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유의 확률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유의 확률을 통해서 저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의성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유의 수준은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05, 0.01, 0.001이 있는데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보다도 작으면 네, 유의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것보다 작습니까? 0.05 한 가지 기준으로만 작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기준이라도 맞았으니까 유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적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자, T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를 검증해 보는 건데 유의적이다 라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비유의적이다 라고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적이다 라고 하는 뜻은 두 집단의 남성과 여성의 수분 섭취량의 이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라고, 자, 평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T검정은 끝인가? 가 아니고, 자, T검정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는 차이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OX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이 P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유의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걸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이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평상시에 여성이 남성보다 물을 참 많이 마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 단계 해석을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앞에서 제가 T검정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독립변수는 정석적 변수인 성별이고, 여기서는 종속변수는 수분 섭취량, 정량적 변수인 수분 섭취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뭡니까?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T검증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구나, 영향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 예제를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보면, 성별이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검정을 통해서 단순히 특히 논문을 쓰실 때 T검정을 하실 때는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어느 집단이 더 무엇이 많구나 적구나 라는 해석으로만 그치는데, 여기에 T검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이야기를 하나 더 알고 계시면 더 풍성한 논문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검정 분석을 하실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을 아시고 더 풍성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